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하루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수많은 기사들과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업무 중에 하나가 그렇게 쏟아지는 수많은 부동산 자료들을 다 취합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중에 가짜와 진짜를 가려내는 것부터 저는 일을 시작하죠. 자, 그러면 그렇게 가려진 가짜 데이터나 기사들을 그냥 버려버리는 걸까? 아닙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제 보고서에는 항상 Y라는 게 들어갑니다. 왜? 라는 거. 그걸 파보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고 현재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라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큰 실수를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사용하더라도 이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관련 부동산 소식을 듣는 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동산 상승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한번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그와 비슷한 상승 패턴의 이야기들만 주구장창 눈에 보입니다. 내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온통 부동산 상승에 관련된 이야기만 보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전혀 안 들립니다. 나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고 또 정작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하락에 관한 내용도 사실 또 비슷합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부동산 정보에 대한 어떤 편식, 이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어느 한쪽 정보만 들으면서 치우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양비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양비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다 틀려. 난 모르겠어. 제가 겪어본 바로는 부동산 상승이나 하락, 이거에 대한 양비론자가 되면 대부분 아무것도 안 하세요. 제 경험상엔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어떤 부동산에 관련돼서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어느 순간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분류하고 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최종 선택을 할 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부비가 노력하겠습니다. 34평 아파트가 1년 만에 고민할 시간도 없다. 비명. 일단 헤드라인이 좀 섬뜩하긴 합니다. 고민할 시간도 없이 당장 내가 무언가를 막 선택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결국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를 밀어 올렸다라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3.3제곱미터당 전국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65만 원이 됐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조정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대략 한 9천만 원 정도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또 전국 평균일 뿐이고 이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죠. 어디는 더 많이 오르고. 자, 물론 제가 봐도 공사비 상승은 분명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어려운 환경인 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공사비가 100원 올랐는데 분양가를 이걸 1,000원 올리진 않았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if, 가정이에요. 가정, if입니다. 자, 공사비가 1,000원에서 1,100원이 오르면 분양가를 이걸 1,100원으로 하진 않습니다. 이제 실제는 분양가를 이걸 2,000원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100원이 올랐지만 그러면 이 상승한 공사비를 제외하고 900원이 남겠죠. 그럼 이 900원은 어디에 쓸까? 자, 일단 광고 홍보비로 한 300원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모델하우스, 경품비 이런 것도 들어가고 왜 어디 가면 명품 가방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냉장고도 주고 이런 거 추첨해서 준다고 하죠. 이거 다 돈입니다. 이 돈. 자, 자동차도 주는데 다 이거예요. 그냥 그런 돈으로 쓰이고 에드버터리얼 광고비도 쓰입니다. 뉴스 같은데 사실은 광고인 거, 집값 오른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앞으로 분양가가 계속 오르기만 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미분양된 아파트라도 당장 사시오. 안 그러면 당신 평생 거짓 걸로 삽니다. 이런
협박하는 뉴스들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파트 계약만 하면 요즘은 계약 축하금이라는 것도 줍니다. 1,000만 원씩 막 돌려주고 그러죠. 계약금이 뭐 1,000만 원인데 계약하자마자 1,000만 원씩 다시 돌려받습니다. 공짜죠. 자,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 무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이 돈입니다. 이 돈 절대로 누가 손해보면서 공짜로 여러분께 어떤 혜택을 주는 거 아니고 미리 모든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던 바로 그 돈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또 600원이 있죠. 이 중에 또 300원은 다른 현장에서 공사하다가 손해난 거 그거 메꿔야 합니다. 이자 비용도 나가고. 그리고 또 300원 나머지는 다음 사업을 위해서 땅을 또 사야 됩니다. 그걸 계약하기 위한 돈, 이자 등등 뭐 두루두루 쓰입니다. 자, 이러려면 1,000원이 1,100원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한 2,000원씩 받아야겠죠. 당연히 뭐 모든 곳이 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고 스스로 쫓기지 마라. 부동산은 쫄리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뭐 분양을 받든 아니면 매도 매수를 하든 쫄리는 쪽이 무조건 집니다. 자, 두 번째, 분양가 상승분이 합리적으로 책정된 건지 요걸 파악해야 합니다. 이 부분 일반적으로 많이 알기 어려운데 대부분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 아파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간혹 이 지방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방 아파트의 분양가도 한번 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리는 이유가 지방 아파트 사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자, 시멘트나 철근 가격이 지방은 100원인데 서울, 강남은 똑같은 거를 이걸 10,000원씩 팔지는 않습니다. 공사비가 조금 더 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강남도 어차피 100원 언저리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분양가를 보고 거기서 땅값 대충 계산해보고 빼보면 실제 공사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청약홈 가서 지방 아파트 분양하는 거 모집 공고 보면 거기에 대지비, 건축비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실제 건축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분양가에 거품이 과연 얼마 껴 있는지 대충 여러분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보, 이러다 6억에도 못 팔겠어. 집주인 비명.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여보. 자, 오랜 기간 제가 뭐 직업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이런 뉴스의 헤드라인에 일단 여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사는 저는 좀 거르는 편입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뭔가 좀 아무튼 좀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자, 기사의 내용을 보면 위치는 서울의 강동구입니다. 핫하다는 강동구 성내 올림픽파크 한양 수자인 아파트 전용면적 59제곱미터가 6억대에 실거래됐다는 뉴스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 아파트고 아직 10년이 채 안 된 아파트죠. 그리고 여기 위치가 둔촌주공 아파트 길 건너편에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변이 그런데 이제 빌라촌으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는 단점도 있고 단지도 여기가 세대수가 482세대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 기사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동안 매일매일 뭐 하루도 빼지 않고 이 아파트 앞으로 지나다닌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 보면 이 거래는 일반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락했다, 폭락했다라는 어떤 징표, 시그널까지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강동구 역세권 아파트가 한 6억대로 다 떨어진 거라고 일반화해서 생각하실까봐 제가 노파심에 짚어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비 양반, 그동안 아파트 가격 정상화 이런 거 외치더니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아파트 상승으로 돌아선 건가? 어쨌든 이건 뭐 거래가 되게 된 거니까 강동구 아파트 가격이 폭락한 건 맞는 거잖아. 부비 실망이야. 나 구독 취소할래.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상당히 많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은 정말 그 거품이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푹 꺼질 수 있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자, 부동산의 비밀TV는 누군가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는 그런 채널이 아니고 정확하게 부동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자라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아파트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4평 25평짜리는 2024년 내내 요게 10억대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달에 이제 8억에 거래가 하나 일어납니다. 2억대가 훅 떨어진 거죠. 그런데 요거는 직거래였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호가들을 보면 최저가가 지금 13억부터 있습니다. 13억대예요. 자, 최근 12월 달에 이제 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뜬금없이 된 거죠. 1년 내내 10억대에 거래되던 게 13억대에 지금 매물을 깔고 있다는 거, 요거는 바로 앞에 둔촌주공이 지금 입주 중이죠. 요거를 의식한 가격, 요걸로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10억인데 13억에 이거 가격 깔아놓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8억, 뭐 6억 6천에 이렇게 실거래가가 뜬 것에 대한 어떤 가격 방어를 하자는 측면도 살짝 엿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은 그리고 하락세에 있는 게 분명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매도자 입장에서 호가 띄우기 요걸로 많이 버티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호가가 많이 내려가진 않지만 스물스물 내려오는 중이긴 해요. 내년까지 지금의 이런 혼란한 상황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내년 중반기까지 서울 아파트의 호가 띄우기도 요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올지 안 올지는 한번 봐야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 과일도 익어야지 단맛이 나는 겁니다. 어설프게 익었을 때 먹으면 그냥 떫은 맛밖에 안 나요. 자, 단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1위는 도량발호. 처음 들어보는 사자성어이긴 합니다. 뜻은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뭐 이런 뜻이네요. 자, 2위는 후한무치. 요거는 저도 잘 알겠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 3위는 석서위려. 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쥐 한 마리가 국가를 어지럽힌다. 난 머리 안 큰데. 제가 매년 이맘때 나오는 올해의 사자성어, 교수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영상에 계속 올렸었는데 복습의 의미로 요거 다시 한번 보고 갈까요? 자, 2022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과이불개였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나는 과연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았나? 요거 한번 돌이켜 봐야죠. 자, 2023년은 견리망의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라는 뜻이죠. 저도 이거 많이 느낍니다. 나한테 이득이 됐을 때 의로움을 잇고 내가 뭔가 큰 이득을 얻으려고 양심을 팔지 않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자, 그리고 2024년 올해 도량발호,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 네, 그렇네요. 자, 2025년 내년 이맘때 그럼 사자성어는 뭘까? 저는 이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비대박. 부동산의 비밀을 구독한 사람은 모두 대박이 났다더라 라는 사자성어였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내년에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